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도 핫할 수 있을지 마감딜 오늘의 키워드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감딜 오늘의 키워드는요. 신이 도왔다. 94일생 트럼프 증시 영향은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정말 큰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로 인해서 일단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미국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네, 변수. 네. 특히 장이 끝나고 나서 생긴다든가 또는 네. 이번과 같이 주말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체크할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이제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는 변수들이 작동할 때는 네. 안전자산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금이나 네, 4대 안전자산이 있거든요. 네네네, 채권이나 네. 달러가 있고요. 네네. 달러 표시 채권, 네. 미국제 10년물을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금이 있고요. 네. 네 번째는 엔화가 있습니다.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포함됐는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에서 제외되는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안전자산의 가격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체크해 보게 되면 네. 이 이슈가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이다. 또는 별거 아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예. 현재 시점에서의 그 안전자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미 채권은 일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건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집니다. 원래 안전자산 서로 현상 심리에 의해서 변수가 생겼을 때는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빠진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장에 대한 이번 트럼프 관련 피습 이슈는 시장에서 크게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내용이 뭐냐면 네네네. 주말 동안에 어떠한 그 큰 이슈가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주말 동안에 이게 시작이 됐고요. 네. 또 이외에도 주말 동안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이때는 안전자산의 가격 변화도 없거든요. 네. 주말 동안은 금융시장 쉬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떤 상품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느냐. 네. 이스라엘 증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증시는 유대교 그 관습상 휴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요일이 그들에게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증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증시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네.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이슈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증시 아주 작은 나라에서의 증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 계실 텐데 네. 이스라엘 증시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신흥국에 편입돼 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증시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흐름이고요. 일요일에서의 이스라엘 증시의 흐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결국 네.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움직임과 이스라엘 증시 상황에서의 일요일 증시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번 이슈는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으로서의 발현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재당선될 확률은 좀 높아진 거 아닐까요? 기존에도 네. 우리가 이제 토론회를 네네네. 압승이었죠. 받지 네.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도 뭐 월등하게 트럼프 우세 현상을 보였고요.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네네네. 물어봤습니다. 오, 네. 너는 분위기 어떠냐? 그랬더니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집단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제 그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네.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투표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 우세한 상황은 확실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변수가 또 터졌을 때 우리는 안전자산과 또 이스라엘 증시를 통해서 한번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다라는 팁을 주셨고요. 자,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큰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 시장 움직임을 한번 오늘 체크해 보게 되면 방산주하고 2차전 지수가 극명하게 반대의 방향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죠. 네. 물론 큰 폭의 2차전 지수들이 하락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그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날 주가 상승한 반면에 이차전지들이 하락을 했어요. 일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비교적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에서의 흐름만을 놓고 보게 되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실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방산이라든가 또 바이오 섹터에서의 몇몇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2차전지는 악재로서 해석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파에서 오늘 장 흐름이 만들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네. 아시아 증시 상황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국 이슈.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그렇고 홍콩, 그 중국 증시도 그러하지만 자국 내의 문제에 의해서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됐고요. 네. 종목 간의 그 아시아 증시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흐름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종목들은 특징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에서의 오늘 장 전체적으로 국내 장과 아시아 증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네. 트럼프 관련한 수혜주로서 네. 방산주와 또 원자력 관련주가 많이 언급이 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방산과 원자력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길게 봐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방산주는 그 이슈에 의해서 반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 이슈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짧게 흐름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익시를 하거나 짧은 흐름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원전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또 7월 17일에 체코수주, 네, 체코수주 있죠. 관련해서 결정이 되죠. 네. 저는 원전주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평가는 체코수주가 되면 당연히 주가 올라가겠죠. 네.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 일시적인 하락의 상황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체코 수주에 관련돼서 노하우가 집적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주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궁극으로 체코 수주뿐만 아니고 중동 쪽에서도 약 25전에 관한 수주 가능성이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영국의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한 물량들도 있고요. 네. 앞으로 계속 원전에 대해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그간의 오랜 기간 하락과 행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네. 이번 흐름에서 전환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단 그 체코 수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하락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파가 있을 때 오히려 관심권에 두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원자력 관련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또 담아 가시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방산 원전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이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해서 국내 전기차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서는 IRA를 폐지한다는 얘기들까지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시장 밀착적인 내용으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트럼프와 가장 친한 기업인이 누구일까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죠. 네, 앨런 머스크가 그 정치 기부금도 가장 많이 냈다라고 해요. 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190불 수준에서 250불 넘어갔죠. 네.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 강한 요인에서의 몇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네.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IRA를 폐지한다든가 전기차에 대한 압박을 하고 관세를 한다든가 등등등 얘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친한 기업인 중에 가장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전기차나 IRA에 대한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적 입장에서 트럼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와는 다르게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2차전지 마찬가지지만 네. 이 해당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 생각에 기반해서 뭐 최근에서의 주가들도 또한 뭐 오늘 조정을 받긴 했지만 2차전지 네. 관련주들이 전반의 흐름에서 저점을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가 바닥점을 찍어가는 모습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쪽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에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반등하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우상향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꼭 중장기까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도요? 우리 정유현 앵커는 주가가 바닥 찍을 때 어떤 현상들을 보통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닥을 찍을 때요? 네. 바닥을 찍을 때 저는 주변에서 오히려 네.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저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닐까요? 주시장에서 네.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나 고점을 찍을 때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아. 바닥과 고점은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바닥을 찍을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굉장히 지쳤어요. 힘들어요. 아. 손실률도 큽니다. 네네. 그렇다면 주가가 바닥점에 다다랐을 때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계속 위아래 흔들어 줍니다. 아. 그러면 투자자 또 보유자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어제 팔고 오늘 샀으면 그러니까 어제 상승하고 오늘 주가가 하락합니다. 보통 위아래 계속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제 팔고 오늘 샀으면 편차가 한 7% 8% 되는데 나는 이 구간을 이용해서 팔았다 샀다 또는 지쳤다. 네. 어제 가격 다시 만들어주면 난 팔고 싶어. 이제 이 종목 보기도 싫어. 이런 그 투자 심리가 확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닥이나 고점에서는 항상 주가가 오를 듯 내려가고 내려갈 듯 올라가고 주가 빠지는 않습니다. 평균 주가 수준 내에서 오르내림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식을 팔고 나면 주가 올라가고요. 네. 내가 주식을 사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이러한 이유거든요. 고점도 똑같습니다. 갈 듯 말 듯. 왜? 올라갈 때는 계속 지켜봤던 주식이 네. 어느 일정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가능한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어제 10,000원이었는데 오늘은 9,500원입니다. 네. 내일은 10,000원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9,500원 왔을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9,000원까지 내려가 버리죠. 네. 이게 고점 흐름에서의 흔들림입니다. 바닥도 동일한 패턴으로 위아래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네네. 이산지 업종에서의 최근 주가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 수준에서의 평균가는 그렇게 하향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일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오르내림의 반복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바닥 과정에서 물량 흔들어 뺏기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이차전지 업종에서의 전반의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바닥을 찍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아주 짧게 네? 정말 단기 트레이드를 좋아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의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짧게 수익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짧게 가져가지 말고 길게 가져가셔야죠. 오히려 바닥점이니까. 길게요? 네. 오히려 길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재당선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원전이나 제약 바이오, 뭐 방산, 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탑픽 종목 하나만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수혜라기보다는 저평가돼 있고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에서 섹터는 반도체 소재주입니다. 네.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네. 행정부 시절에 2008년이요? 2018년. 18년이요? 네. 이때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왜 좋았느냐면 미 행정부 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의 PC를 전면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2018년도, 17년도, 19년도에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반도체 주기, 그러니까 PC 교체를 진행했고요. 지금 PC 연한이 대략 한 6년, 7년 정도 지금 지났기 때문에 네. 다시 이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PC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지금의 수준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점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반도체 내에서는 소재주에 대한 공략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네. 소재주 내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짧게 흐름을 말씀드리면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 왜 한솔케미칼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웨이퍼 내 반도체를 공정을 할 때 네. 최초로 하는 게 식가, 네. 그다음에 세정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용액들로 합니다. 12.9 그래서 99.999가 12개 있는 그 완전한 용액들 있지 않습니까? 불화수소, 과산화수소. 네. 일본과 우리가 이제 무역 분쟁을 할 때 요 국산화 시켰던 그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 소재단에서의 최초에 움직이는 그 세정 관련해서 주가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주들이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이외에도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이런 네. 종목들이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고, 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 무난합니다. 지금 뭐 18만 5천 원 전후 가격이죠. 예.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가격이고, 목표가는 21만 원까지도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가격에서의 흐름. 지금 시작한다면 왜 바닥권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최근 등락의 모습, 바닥 찍을 때 위아래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흔들림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1만 원. 그리고 손절은 좀 짧게 18만 5천 원에 들어가면 네. 17만 5천 원.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이 흐름으로 대표님 근데 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PC 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반도체단에서 최근에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업황 자체를 올해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소재단에서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건 반도체 소재고,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한솔케미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18만 5천 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목표가 21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